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와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용섭 시장이 직접 협상에 뛰어들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재개하라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광주시가 즉각 수용하면서 건설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광주에서 처음 시도된 공론화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원대와 7조 원대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나주시가 국가혁신 클러스터 사업지역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공론화를 통해 가닥을 잡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광주시의 또 다른 현안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여전히 밀고 당기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까지 구원투수로 나섰지만 결과를 낙관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광주시는 오는 15일을 마감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국회 상임위의 내년도 예산 심의가 이때까지 모두 끝난다며 이 시한을 넘기면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 시장은 서울에서 정진행 현대차 사장을 면담하고 설득에 나서는 한편 청와대와 민주당을 방문해 협조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낼 것인가 소통하고 또 정치권의 협조도 부탁하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주당 근로시간과 원화청 관계 개선, 노조의 경영 참여 등 두세 가지 면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를 수용하면 좋지만 거부하면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되는 한마디로 현대차가 키를 쥐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선 시간에 쫓기는 데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책임론이 부담스러운 광주시가 결국 한 발 물러나 현대차의 요구대로 합의할 거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다시 노동계가 포함된 투자유치 추진단 회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일 현대차와 마지막談판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제 며칠 뒤면 그 성패 여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원대와 7조 원대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보다 12%가량 늘어난 5조 877억 원을 편성하고 특히 시정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27% 늘려 8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도 59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육성 기반 구축, 인구 청년 대책과 생활안전 분야에 집중해 예산을 반영해 7조 3,6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시의회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나주시가 국가혁신 클러스터 사업지역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이 사업은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등을 연계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정책으로 나주혁신산단 등 3.3제곱킬로미터가 국가혁신 클러스터 단지로 지정됐습니다. 국내외 기업이 혁신 클러스터 단지에 공장을 신설할 경우 보조금과 금융지원, 규제 특례 등의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하긴 하지만 오늘도 큰 추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최저 기온은 5도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15도 보이면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큰 날씨 변동 없이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겠는데요. 목요일인 수능일의 광주의 아침 기온은 5도, 한낮 기온은 17도로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돌면서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 하늘은 맑겠습니다. 구름 거의 없겠는데요. 다만 오늘도 출근길 안개가 짙습니다.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긴 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은 조금 회복됐습니다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종일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 초미세먼지의 크기는 머리카락 두께의 20분의 1로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그만큼 체내 유입이 쉽고요.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마스크 착용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가 5.2도 보이고 있고요. 장성 1.9도, 나주는 1.1도 등으로 영상 기온을 간신히 넘긴 가운데 매우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은 장성 15도, 나주는 16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15도, 무안은 14도가 예상되고요. 곡성과 구례의 낮 기온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재개하라고 광주시에 정식으로 권고했습니다. 공론화로 시민의 뜻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된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진을 즉각 재개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개였습니다. 시민참여단 78%의 압도적 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공론화위는 그러나 소수 의견 역시 함께 들여다보며 추진할 것을 함께 권고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택한 시민참여단 중 73%가 막대한 건설비와 운영 적자를 우려했다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의 다수가 내일 소수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소수가 내일 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저비용의 교통체계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주시가 깊게 유의하고 애초 원하던 방향으로 결론을 얻은 광주시는 속도감 있는 건설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반대 측이 문제로 제기한 경제성과 안전성, 미래 교통체계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공고안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도시철도 2호선을 저심도 방식으로 차질 없이 건설할 것을 150만 시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시민들의 선택과 반대단체의 승복으로 16년 해묵은 논란의 마침표를 찍고 2호선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된 광주시는 협치 행정의 기반을 다졌다고 자평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이제 다시 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럼 언제 공사를 시작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김민정 기자가 마저 설명해드립니다. 현재까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공정률은 20%입니다. 공정률 20%라고 하니까 땅을 파는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설계 작업과 차량 구매 계약이 진행된 정도입니다. 공론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설계 용역과 그리고 환경 영향평가 등 2호선 건설과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가 중단됐었는데 이건 곧바로 재개됐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마쳐야만 비로소 공사가 시작됩니다. 광주시가 목표로 잡은 착공 시기는 내년 상반기, 정확히는 6월입니다. 2호선 공사는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광주시청과 월드컵 경기장, 백운광장과 1단계로 건설됩니다. 광주를 남과 북으로 놓고 보면 남쪽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2단계 구간은 광주역과 전남대 그리고 일곡지구와 첨단, 수안, 운남지구를 경유하는 구간이고요. 마지막으로 3단계 공사는 백운광장과 효천역을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하지만 기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동시다발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2호선이 완전 개통하는 시기는 2025년입니다. 완전 개통까지는 7년 정도 남았죠. 하지만 그 전에 일부 구간은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별 건설 계획에 따라 개통도 단계별로 추진되는데요. 1단계는 2023년, 2단계는 2024년, 3단계는 2025년입니다. 물론 계획대로 추진하기까지는 사업 계획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 사업비 협의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모두 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6월에 착공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제동이 걸린다면 공사가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시민 공론화 절차가 도입됐는데요. 최종 찬반 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 참여단의 뜻을 이계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시민 1차 여론조사는 찬성 의견이 60%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비율을 고려해서 시민 참여단 250명이 선발됐고 수기 과정을 거쳐 최종 투표를 한 결과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참여자의 입장 변화를 보면 여론조사 찬성 응답자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반대 응답자는 열의 3명 이상이 찬성으로 돌아섰고 태도 유보의 경우 열의 7명 이상이 찬성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도시철도의 신속성과 교통복지 서비스 측면이 재정 부담을 걱정하는 쪽의 논리보다 지지를 얻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가 광주 시민의 대표인데 내가 여기서 반대를 꼭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찬성을 했습니다.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이 방향이 좋겠다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찬반 투표에서 연령대별로는 자가용 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40, 50대에서 상대적으로 반대 비율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남구와 광산구 주민들이 다른 구보다 더 많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20대, 30대의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곧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는 층에서 지하철 건설에 대한 찬성률이 높았다는 걸 갖다가 의미해 줍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과정에서 시민들의 뜻이 세심하게 반영돼야 하고 이런 공론화 절차가 이미 결정된 정책을 재검토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의사수렴 과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반대했던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 모임이 시민 공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자 했지만 2호선의 문제점을 알리고 납득시키는 데 역부족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보완책을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골 야산 빈터에 대량으로 버려진 불법 폐기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영웅 기자입니다. 야산 아래 좁은 길을 지나야 들어갈 수 있는 산간 오지. 임성 보성간 철도 공사를 위해 조성된 빈터에 무엇인가가 차광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차광막을 걷어내자 폐 비닐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또 다른 차광막 안에는 건설 생활 폐기물들과 폐스티로폼 등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발견된 것은 지난달 20일 이곳을 관리하던 공사업체가 자치단체에 신고했습니다. 불법 투기된 폐기물만 어림잡아 1000여 톤, 25톤 덤프트럭 40대 분량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톤수가 나와야만이 이제 그 금액이 확정이 되지만은 지금 대략 봤을 때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무안군의 고발로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근 방범용 CCTV를 분석하고 폐기물에서 발견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토대로 불법 투기자들의 범위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네, 방범용 CCTV를 분석한 다음에 또 현장에 있는 유류품 폐기물 분석해서 용의자들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긴 농촌 오지 빈터가 불법 폐기물 투기 장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20년 넘게 일하다 폐암이 발병한 환경미화원들의 산업재해 인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순천시청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황기선 씨와 서필원 씨의 폐암 발병과 근무 환경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를 당사자들에게 보냈습니다.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들의 산업재해 신청이 승인된 것은 전국에서 두 번째,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광주 모 고등학교 교장이 해임됐습니다.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장 임모 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올해 초까지 여학생의 명찰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40여 차례 걸쳐 여학생 26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최근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최규성 사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최규호 전 전라북도 교육감이 최근 잠적한 지 8년 만에 붙잡힘에 따라 최 전 교육감의 친동생인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집무실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전 교육감은 도피기간 최 사장 명의로 병원 진료와 처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난 6일 인천에서 도피 8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민선 7기의 대표 현안 중 하나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분과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청년과 여성, 어르신, 장애인, 그리고 산업 등 5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히 청년 일자리를 집중 조명해봅니다. 청년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부기철 조선대학교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시 정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광주시에서는 그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일자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2018년도에는 31가지 정도의 일자리 사업을 진행했고 2019년도에는 한 28가지 일자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특히 이제 청년들의 어떤 구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드림 수당 사업, 그다음에 청년들이 그 구직 활동을 하는데 교통비를 지원하는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일과 관련된 경험을 쌓은 다음에 직장을 선택하고 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일 경험 드림 사업, 그다음에 창업기업에서 청년들이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배워서 관련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윈윈 프로젝트 사업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청년분과위원회를 따로 구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광주시는 일자리 사업과 관련돼서 전국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 지표에서도 나타난 것 같이 청년 고용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전국 평균 43.1%보다 낮은 40.0%의 어떤 결과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청년들 당사자들이 내는 의견들이나 사업의 아이디어들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청년들을 채용하는 어떤 대표들이 그런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그런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7일에는 청년분과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어떤 내용들이 이야기가 나왔죠? 첫 회의를 그 시청에서 진행했을 때는 네. 상당히 많은 일자리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고요. 특히 이제 그 사업 담당관들에 의해서 2018년도 사업 추진 현황과 네. 2019년도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위원들의 다양한 질문과 자유 토론이 이루어졌고요. 특히 이제 다양한 계층의 어떤 그 전문위원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전문위원들 중에서 특히 청년, 그리고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의 대표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청년들을 위원회에 참여시키자라고 하는 어떤 의견을 통해서 네. 다음번 회의부터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아, 직접 나오게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광주시의 청년 일자리 상황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 청년분과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일자리 사업들이 당사자들이 잘 체감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그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제안하는 부분들은 일자리와 관련된 토크 콘서트나 일자리와 관련된 서포터즈를 모집하거나 네. 또 일자리와 관련된 포럼을 구성해서 네.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는 제가 체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효과를 검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또 연구와 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촉직 6명의 위원들이 자주 모여서 어떤 안들을 도출해내는 활동을 해야 되고, 광주시에서도 고민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홍보 부분입니다. 그런 홍보 부분들을 잘할 수 있는 학교나 취업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다양한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청년분과위원회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저희 위원회는 그 일자리위원회 조례에 보면 심의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심의 조정보다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광주시나 단체에서 잘 진행되는지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들의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 시에 반영을 한다거나 또 이해 당사자인 청년, 그다음에 기업 대표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는 그 오프라인 자리를 만들어서 네. 얘기를 들은 부분들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청년 일자리를 집중 조명해봤습니다. 청년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기철 조선대학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상무금요시장에서 채소를 팔아온 노점상 할머니가 전남대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흙 묻은 돈을 채소를 담아 파는 파란 비닐봉투에 담아 전달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노점상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상무금요시장 터줏대감 김정순 할머니는 오늘도 좌판을 깔고 채소를 팝니다. 미세먼지 때문인지 어쩐지 오늘은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뜸하지만 김할머니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며칠 전 채소를 팔아 평생 모아온 돈 1억 원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기부한 사실이 못내 기뻐서입니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내가 품은 마음을 딱 줘버리니까. 큰 돈을 기부했지만 할머니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닙니다. 할머니가 50년 동안 살면서 4자녀를 키워낸 허름한 한옥. 지붕엔 구멍이나 빗물이 새고 작은 방엔 흔한 보일러 한 대도 놓지 않아 겨울이면 텐트를 치고 잠을 자야 합니다. 맛있는 것, 따뜻한 것을 마다하며 모아온 큰 돈을 선뜻 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어려서 공부를 못 해갖고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번 돈으로 장학금을 내면 그 학생들이 큰 일꾼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나는 많이 흡족해. 할머니는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들고 직접 학교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흙이 묻은 돈을 이처럼 채소를 담는 파란 봉투에 넣어 전남대학교에 전달했습니다. 돈을 직접 받아든 학교 교직원은 채소 봉투에 흙 묻은 돈을 받아든 순간이 아직도 뭉클합니다. 야채 담는 그 파란색 비닐봉투 있죠? 그곳에 담아오셔서 우리 직원들이 보고 할머니의 어떤 그 진정성 또 순수함. 한 주도 장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할머니의 성실함은 이곳 시장에서도 유명합니다. 눈이 막 쌓여가지고 여기 자기 자리를 몰라볼 정도로 그렇게 눈이 쌓여서 오셨어요. 장학금을 준 지금이 70평생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할머니. 배우고 싶지만 돈이 부족해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기부는 이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학금도 또 낼 수도 있지. 그 마음이 여가 있어.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 15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모든 지역 경찰들이 특별 교통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오늘 15일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 등 장비 200여 대와 인력 1000여 명을 동원해 수험생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듣기평가 시험이 시작되는 3교시 시험장 인근에서 진행되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도록 하고 시험장 주변 차량들의 경적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지각이 우려되거나 고사장을 잘못 찾은 수험생의 경우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2.6%, 98만 2천 원 인상하는 안을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현재 시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1인당 5,826만 원에 이릅니다. 광주시는 오는 15일에 의회 요구안을 검토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관용차가 한 해 평균 수백 건씩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원은 관용차의 속도 위반과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올해 9월 기준 113건 등 최근 5년간 730건에 달했고 과태료 부과 액수는 3,280만 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부과 건수 중 공무 수행이 인정돼 과태료가 면제된 경우는 9.4%에 그쳤습니다. 광주시는 업무 시간 외에 적발된 경우는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이송하려다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장이구 광주시 교육감의 공약이획 실정을 평가하는 시민기구가 출범했습니다. 공식 활동에 들어간 광주시 교육감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25명은 교육감 임기인 2022년 6월까지 공약사업 실천 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와 공약사업 추진 실적과 이행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평가단은 앞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공약사업 추진 실적과 이행 여부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광주 여성영화제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 독립영화관에서 열립니다.
개막작은 디지털 성폭력을 다룬 작품, 얼굴 그 맞은편으로 상영 이후에는 감독과의 대화도 마련됩니다. 또 국군 광주병원 등을 배경으로 한 국광교회, 발달장애인 동생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 어른이 되면 등 다양한 영화가 무료로 상영됩니다. 무대 디자이너와 의상 디자이너, 연기자 등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11월 20일부터 2주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올해 수능을 보는 수험생과 청소년들이 대상으로 참가자들은 공연 한여름밤의 꿈을 직접 무대에 올리게 되는데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순수함과 맑음을 표현한 조성숙 개인전, 식물의 언어가 12월 9일까지 무등 현대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주제로 한 작품 27점을 볼 수 있는데요. 인간에 의해 파괴된 자연이 회복되는 과정과 생명의 소중함을 전합니다. 국악 창작 뮤지컬 신초영전이 이번 주 수요일 5.18 기념 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시각장애인인 아버지와 그의 딸 신초영이 주인공으로 심청전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하는데요. 신초영이 겪는 고난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강한 울림을 선사할 예정입니다.